성공을 자동화하는 루틴의 힘. 나는 시간 관리에 대해 연구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시간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일과 생활 모두 경직되기 마련이다. 틀에 갇혀 인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이 사라진다. 고민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일이 많아질수록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자동적으로 굴러가면 당신은 새로운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고민할 것이다. 아침은 뭘 먹지? 달걀 먹을까? 프라이? 스크램블? 만약 매일 아침 먹을 음식을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거나 아침에는 삶은 계란을 먹는다처럼 정해진 습관이 있다면 출근 준비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미 몸에 배어 습관이 된 일에는 신경을 덜 쓰고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루를 미리 계획하는 패턴이 한번 자리 잡으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내며 동시에 스트레스도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습관이나 과정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루틴 만들기가 몹시 힘들다. 하지만 루틴에 한번 올라타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것이다. 귀찮고 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큰 고민이나 노력 없이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 충분히 숙면하라.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바탕으로 당신이 삶에 적용할 만한 루틴을 몇 가지 알려주겠다. 첫 번째는 잠에 관한 것이다. 잠은 마음과 뇌, 몸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과정이다. 휴식의 질, 즉 잠의 질이 당신의 하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벤자민 플랑클린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사람을 건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다. TV를 보거나 야식을 먹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내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루틴을 강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힘들었던 하루에 대한 보상 심리로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의식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잠자리에 누워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이리저리 뒤척이는 대신 미리 글로 써두라. 이렇게 할 일을 적어두면 의식의 힘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초의식이 밤새 내일의 할 일과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면 전날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훌륭한 통찰이 떠오르기도 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슈퍼컴퓨터처럼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나폴레온 힐도 강조했다. 생각을 붙잡아 글로 적어라. 생각은 혜성처럼 날아온다. 그 생각을 붙잡으면 당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2. 아침에는 운동하라. 내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두 번째 루틴은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저녁 운동보다 아침 운동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규칙적으로 반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운동에 투자하라. 최소한 스트레칭은 꼭 하고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와 같은 코어 운동에 그날 몸 상태에 따라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기도 한다. 일단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코어 운동을 하면 자세가 좋아지고 등과 엉덩이, 무릎과 어깨의 통증이 줄어든다. 시간을 조금 더 낼 수 있다면 몸통 회전 스트레칭까지 할 것을 추천한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모아 세우고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며 내린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 쉬운 운동이지만 허리를 탄탄하게 해준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의 가동성을 높이는 운동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데 좋다.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상의 많은 일에도 덜 지치게 된다.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고 예리해지며 창의성이 커지고 활력까지 생긴다.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5시간은 운동하기를 권한다. 운동도 미리 계획을 세워라. 매월 초에는 월별 운동 계획을 세우고 매일 잠들기 전에는 다음 날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정해 놓아라. 3. 책으로 명상하라. 아침에 추천하는 또 다른 루틴은 15분 동안의 명상이다. 물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침 명상을 시도한 사람 중 50에서 70%는 다시 잠든 경험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이 된다. 그래서 나는 독서를 통한 명상이라는 방법을 찾았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이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사색할 수 있는 내용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책의 내용을 선택해 읽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말끔히 정리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과학자 헨리 드러먼드는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라고 말했다. 하루의 첫 시간, 즉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30분 정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의 책을 읽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 나는 운동 후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책을 읽는데 대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잡게 하는 것들이다. 손에 펜을 들고 인상 깊은 부분을 줄을 치며 읽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비로소 일과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기분이 든다. 덤으로 창의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4. 우선순위를 정하라.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날짜와 장소, 10개의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어라. 그리고 목표를 하나하나 보며 무엇부터 해나가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몇 년 전 우선순위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트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 노트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일간 매일 아침 일어나 이 노트를 펼치고 10개의 목표를 적으면 됩니다. 어제 쓴 목표를 보고 베끼지 마세요. 새로운 하루가 오면 새 페이지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첫날 적은 목표 중에서 목록에 빠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쓰는 걸 잊어버리는 거지요. 어떤 목표는 아래로 내려가고 어떤 목표는 순위가 오를 겁니다. 점점 더 명확하게 쓰고 점차 그것들을 이루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10가지 목표를 쓰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한 달 동안 속는 셈 치고 매일 기록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스웨덴의 심리학 교수 안데르스 에릭스는 1만 시간의 법칙의 이론의 창시자다. 그는 2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한 분야에서 전문가나 엘리트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 후 후속 연구도 진행했는데 1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마스터키가 아니어서 노력의 방법과 질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다시 말해 같은 시간을 들여도 성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릭스는 왜 어떤 사람들이 더 빨리 더 큰 소득을 얻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한 번에 중요한 기술 하나를 갈고 닦는다.
그들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씩 자기 개발에 투자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168시간씩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중 10시간을 당신의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기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성공은 보장된 미래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했다. 학습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점점 능력이 커져 범접할 수 없어진다. 5.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고 누워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동만으로도 도파민 중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도파민을 추구하는 행위는 일상을 무너뜨린다. 만약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침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쉬지 않고 일에 중요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뇌의 신경 가소성에 따라 도파민을 줬던 신경회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반복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행동과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80에서 90세까지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뇌의 구조와 생각을 더 나아가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심리치료사 토머스 모어가 제안한 마음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멈추는 것이다. TV와 노트북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아라. 모든 일을 멈추어라. 그리고 침묵을 만들어라. 6. 건강한 식습관을 들여라. 식사를 잘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 입이 즐거운 순간만을 쫓지 말고 음식이 몸과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 성공을 위한 식습관은 3가지 하얀 음식을 줄이는 것이다. 바로 설탕, 밀가루, 소금이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로 인해 아침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아침에 섭취하는 음식은 그날의 컨디션에 종일 영향을 미친다. 달걀 같은 고단백 음식과 과일, 현미, 감자, 단호박 등 복합 탄수화물로 하루를 시작하라. 점심으로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닭가슴살, 생선, 두부 샐러드를 추천한다. 건강한 고단백 샐러드를 챙겨 먹으면 오후에 식곤증에 시달리지 않고 5시간 동안 더 힘차게 일할 에너지가 생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을 기르면 하루 종일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다. 베리 시어스는 빵, 파스타, 쌀, 감자 같은 알칼리성을 띠는 탄수화물은 소고기, 닭가슴살, 달걀과 같은 산성을 띠는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어렵다고 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각각 산성 소화액과 알칼리성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산성과 알칼리성은 만날 때 중화된다. 따라서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해진다. 이것저것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점심을 과하게 먹으면 오후에 효율이 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점심으로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 등 건강한 식단으로 채워야 한다.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들면 뇌의 기능도 크게 향상되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7.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아라.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루틴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쁨은 부나 명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기쁨은 돈, 자동차, 요트에서 나오지 않는다. 명예와 칭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관객이 빠져나가고
당신이 홀로 무대에 남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진다. 성취에는 아주 잠깐의 기쁨만 따를 뿐이다. 우리 삶에서 누리는 기쁨의 80%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타인과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고 더불어 살아가고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되는 데에서 기쁨을 느낀다.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배우자와 함께 가치관을 맞추어가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일할 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일만 하라고 조언했듯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온 마음을 다하라.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쌓을 때는 내 성과를 늘어놓기보다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라.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요즘 고민이나 생각거리가 있는지 물어라.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서로 인내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태도다. 관계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서로 속마음을 터놓는 것이다. 작은 관심과 긍정적인 말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마련이다.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좋은 루틴을 실천하며 당신이 더 나아져야만 당신의 삶도 나아진다. 과거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래다. 당신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글로 쓰고 계획을 세우고 첫걸음을 내디디며 매일 성공을 경험하라. 당신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은 오직 당신뿐이다.